약간 방시혁 의장님, 시혁이 형이랑 그 우리 진영이 형이 얘기했던 이거잖아. 하이브가 최근에 일본 기준 쭉 내려왔고요. 그러고는 보시면 이게 약간 누웠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밑으로 하방 더 쳐맞았습니다. 자, 근데 월봉 보시면은 이게 약간 스윙인가? 아닌가? 정도의 물음표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회사가 한 9조 정도 나와요. 30배 정도입니다. 가격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영업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이익은 결국에는 장사에서 남긴 돈, 장사에서 번 돈이잖아. 회사마다 업종마다 영업이익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회사마다 매출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사를 해서든지 내가 뭐 반도체를 만들던 배를 만들던 차를 만들던 뭐 요리를 해서 팔던 뭐 내가 방송을 하던 결국 영업이익은 뭐야? 남는 돈이야 내가. 원가 빼고 내 직원들 뭐 월급 주는 거 빼고 뭐 빼고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뭘 매깁니까?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잖아. 정부도 이걸 기준으로 숫자를 보는 거야. 정부도.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 빼고 뭐 나머지 이제 일회성 비용 빼면은 그게 나머지 순이익이란 말이야. 왜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느냐 이거지. 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숫자니까. 매출 큰 의미 없다 이거야. 장사에서 남는 돈이 중요하지. 그럼 장사에서 이렇게 남는 돈, 이 영업이익이라는 이 숫자가 시가총액과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이느냐. 과연 이 엔터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30배, 영업이익이 30배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PER 얘기하잖아. 그러면 뭐 PER 같은 경우는 35배, 40배 나올 거예요. 세금도 빼고 뭐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지금 싸냐 비싸냐죠. 그럼 여기에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무엇? 환원 봐야지. 그 다음에는 성장 봐야지. 그리고는 이 섹터의 특징 봐야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성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이브, K-팝, 대표적인 이제 K-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성장은 지금 너무 이게 노이즈가 많아요. 뭐 앨범 판매량이, 초동 판매량이 떨어졌네. 뭐 어쩌네. 방탄이 군대를 갔는데 뭐 어쩌고.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엔터 업계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엔터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되게 무뎌졌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가수들 앨범 내면은 거의 좀 이름 있는 그런 아이돌들이나 이름 있는 가수들은 앨범 내기만 하면은 바로 빌보드 탑백은 들어가. 한 번은 그러니까 한 곡은 매달 한두 곡씩은 빌보드 탑백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빌보드 탑백이면은 전 세계에서 많이 듣는 노래 상위 100위권이란 소리야. 그 중에서는 가끔씩은 탑10 안에도 들어가고 형들이 생각하는 그 과거의 가요 톱10이 아니라니까. 빌보드 탑백에 들어갔다라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과거와는 지금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K-팝이 좀 생소해질 수 있는 게 이제는 K-팝에서 K가 없어지고 있어. 뭐가 됩니까? 한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거든? 들어보면 이게 무슨 꼬부랑 글씨고 양끌인데 이거는 이거 그 야들은 가수가 누구? 아이브가 가들이 와 양놈 노래를 하노? 할배 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양끌이야 양끌. 근데 그래야 외국 애들이 알아듣지.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 대비 한국의 엔터 시장 규모 대비 3배 정도 되는 3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소녀시대가 우리나라로 노래 내고 일본어로 노래를 또 냈던 거야. 근데 J-팝의 10배 되는 게 어디야? 바로 킹갓 USA예요. 소녀시대가 돈 얼마나 벌어들였냐? 보아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보아가 슈퍼주니어가 돈이 얼마나 많니? 그거 10배라고. 그게 빌보드라고.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 일본 진출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잠깐 짜이나도 잠깐 맛보고 오긴 했는데 짜이나는 아니고 짜이나도 규모는 크긴 하지만 저쪽은 아니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우리나라 과거에 아시아 투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월드 투어 얘기 나오죠. 요새 제가 숫자 보면서도 놀라는 게 옛날에 월드 투어라 그러면은 한인타운이 있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도쿄 출발 오사카 찍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다른 곳 한 군데 더 하고 일본은 팬이 많으니까 그러고는 미국 넘어가가지고 LA 갔다가 LA 한인타운 그리고는 뉴욕 쪽 가서 그러니까 뉴욕이면은 그 뭐 캐나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한인들 다 모이니까 뉴욕에서 한번 하고 그러고는 저 뭐 스페인 한번 갔다가 영국 한번 갔다가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남아시아에서 한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중국 상해 찍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딱 하는 거 그걸 월드 투어라 그랬어. 한 바퀴 도는 건 맞지. 그리고 땡이었어. 5년 전 10년 전 우리나라 가수들의 월드 투어는 지금의 월드 투어는 일본 가서 한 대여섯 번 하고 미국 가서 10번 합니다. 한 바퀴 돌아요. 유럽 가서
10번 합니다. 한 바퀴 돌아요. 중동 가서 해요. 중간중간에 들러.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하느라고 한국 활동을 못할 만큼 월드 투어를 많이 해. 과거랑의 그 콘서트도 달라지고 콘서트의 밀도도 달라졌단 말이야. 그냥 뜨문뜨문사는 한인 모여라가 아니고 그 현지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공연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성장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는 숫자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관련 뉴스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앨범 판매도 중요한데 콘서트도 결국에는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유입 경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콘서트를 제가 최근에는 많이 못 가지만 어렸을 때는 콘서트는 아니면은 EDM 같은 거, 울트라, UMF. 저 UMF는 대학교 다닐 때 UMF랑 그다음에 제가 맨날 그런 걸 이제 가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면은 본인 스스로 계속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외국 애들은 되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 가수들은 발라더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오히려 해외가 공연을 더 잘해. 솔로 가수는. 근데 칼군무는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 칼군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개인 솔로 가수들의 공연 이런 그 막 테일러 스위프트 뭐 이런 느낌은 제가 아이유 콘서트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기획이거든. 공연 기획. 얼마나 잘 보여주고 얼마나 비싼 폭죽을 쓰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칼군무는 우리나라 못 따라가. 근데 그게 멀리서 뭐 개멋있거든. 가까이서 봐도 개멋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또 잘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아이돌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일본 애들은 지들끼리 율동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성장성이 있냐 이거야. 성장성이 있어야 30배를 주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30배를 주는단 말이야.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 24년도에 더 성장하고 25년도에 더 성장하고 26년에 더 성장하고 27년에 더 성장할 거라고 해야 현재 영업이익의 30배를 회사 가격이라고 쳐주지. 그래야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 지금의 가격이 25배가 될 수 있고 내후년에는 지금의 가격이 19배가 될 수 있고 내내 후년에는 지금의 가격이 12배가 될 수 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 구간 동안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 성장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이게 없으면은 30배 비싼가? 빠지지. 차트상으로 좀 빠졌네? 올라갈 수 있나? 사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 표현하는 경우에는 비싸도 더 가는 힘은 이걸 보여줘야 돼요. 비싸도 더 가는 힘은. 근데 지금 이거를 환원을 기대할 만한 곳은 아니에요. 환원을 기대하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미국의 빅테크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하이브가 아직까지 환원을 제대로 발표한 적은 없는 기업이다 보니 배당을 줄 것 같다는데 아직까지 배당을 준 적은 없죠.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빠질 때 문제가 되는 거야. 빠질 때 성장이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 배당 시작한다 몇 프로나 배당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나요? 제가 그거는 못 봤는데 이게 배당에 대해서도 방시혁형이 나와서 한 건 아니지 않나? 그거는 배당 나오면 이제 좀 체크해 볼게요. 공시 안 나왔잖아.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권리주주 배당 기준이 설정 실제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 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거든? 일단 배당을 주긴 주겠네. 주총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배당을 준다. EPS 7,000원 수준. 700원 배당 준다 그러면은 0.3%인데? 그잖아. 700원 배당도 0.3%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 돈의 50% 배당한다 그러면 1.5%예요. 좀 적긴 해. 많진 않아. 자, 아무튼. 그러니까 환원은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성장이 멈출 때. 아직까지는 환원을 신경 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엔터가 없어요. 엔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업종입니다. 미국은 엔터라는 산업이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슈퍼스타 개인 사업자고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에이전시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는 게 다야. 우리나라처럼 이게 뭐 매년 데뷔를 시키고 막 선배 후배 해가지고 막 그런 문화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약간 BJ들의 문화라고. 요새 광우 상사처럼.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모든 권리를 주지 않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게 다지 슈퍼스타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어찌 보면은 또 독특한 사업이라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섹터도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의 엔터 사업이 있다며. 그럼 뭘 봐야 돼? 말 그대로 공연 문화 업계를 보셔야 돼요. 이걸 전체를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걸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연 문화 관련돼가지고 경기 침체인데 누가 콘서트 보러 가고 공기 침체인데 누가 이럴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공연 문화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긴다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벤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소비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는 대체제가 있지. 나중에 넷플릭스로 보지 뭐. 대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콘서트
콘서트나 이런 오프라인 문화는 그때가 아니면 다시 안 와. 그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소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은 그 K-팝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매 문화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강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도 모으셔도 된다, 우상향해도 된다라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는 우상향은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우상향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실적이 나오려면은 이 강매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엔터 업계는 필요도 없는 CD를 자꾸 사게 만드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는 문제야. 우리나라는 가챠 시스템이 심하죠. 게임도 그렇고 포토카드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지. 여기서 찍히는 실적을 바꿔 나가야지.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래서 강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NC가 이랬잖아요. 리니지 할 때. 리니지는 매월 매주 주간 상품을 새로 팔았거든. 그걸 내가 안 사면은 남들보다 내가 스펙이 떨어져. 근데 포토카드도 마찬가지잖아. 시즌별로 사진이 다 다르잖아. 한 장이라도 내가 다 모으고 싶잖아. 빈틈없이 나올 때까지 사야 되는 거야. 나올 때까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이 문화가 지속이 가능하냐 이거지. NC 10년 우상향하고 지금 개박살 나고 있잖아요. 리니지 M 나온 지가 10년이야. 리니지 M이 나온 지가 2013년이기 때문에 요즘은 교환한다 형 그러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사야 되잖아. 봐봐, 교환하는 사람이 실제로 말하잖아. 교환이 가진패가 많아야 가능하다. 그죠? 그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당장의 숫자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도 지속 가능성에는 도움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려면 결국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커져야 됩니다. 이게 커져야 돼요. 앨범 판매, 스트리밍에 대한 그런 판매, 그다음 기본적인 굿즈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한번 볼게요. 콘서트로 지금 10조 벌었다잖아. 혼자서 콘서트로. 근데 혼자서 10조 벌었대. 혼자서 10조. 그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아메리카 투어만 했는데 남미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캐나다부터 저 RN까지 거기 쭉 한 바퀴 돌았는데 10조 벌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BTS가 됐든 블랙핑크가 됐든 아니면 뭐 세븐틴이 됐든 간에 이게 더 단단해지고 더 문화가 확산이 되면은 포토카드 없이도 그만큼 숫자 찍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더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결국 약간 방시혁 의장님, 시혁이 형이랑 우리 진영이 형이 얘기했던 이거잖아. 요거 바뀌어야 된다. 글로벌에서 먹히는 가수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런 부분이면은 계속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못하기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 가수들이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연 한 번 하면은 다 머릿속에 남는 게 뭐야? 떼창. 야들은 꼬부랑 글씨에 맨날 북한이랑 전쟁하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첫 공연을 하고, 요새 쇼츠에서 유행하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그런 애들 홍대 와서 공연하는데 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노래를 따라 불러. 그런 쇼츠도 많이 돌아요. 한국은 미친 국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그만큼 음주 가무의 진심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지금은 리니지지만 이게 와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진화를 해야 한다. 못하면은 리니지 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하이브가 위버스를 하는 이유도 새로운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안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위버스보다는 오히려 JYP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얘들은 미국에서 아이돌을 데뷔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완전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미국 애들 뽑아서 미국에다가 아이돌 데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리스크도 큰 대신에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JY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이브는 위버스의 실적과 특히 2024년도의 재무에는 이제 위버스 실적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스무스한 지금의 강매 문화에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JYP의 미국 아이돌이 이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빅2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M은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너무 크고 돈은 잘 벌지만,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가 없으니까 결국 하이브가 올라가고 JYP가 올라가주면 SM이랑 YG도 같이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이브랑 JYP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서로 쌓여있는 이유는 요 가격 때문입니다. 비싸다, 빠져야 된다, 경기 침체기 때문에
때문에 얘들 실적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쪽이 앨범 판매가 둔화됐네,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가 따라붙는 이유가 이거야. 비싸잖아. 라는 이슈. 근데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비싸도 성장할 거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에 대해서 제일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거는 피크아웃이 아니야. 성장이 유지될 수 있냐, 성장이 둔화될 거냐에 대한 요 배팅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처럼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이브랑 JIP 아니면 엔터 업계가 옛날부터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운 이유는 이 동네에는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에도 되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요. 주식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측이. 하이브 단기적으로는 르세라핌 컴백 앨범 오늘부터 예고 시작했던데 CM이나 JYP 걸그룹처럼 앨범 판매량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그거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뭐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르세라핌의 앨범 판매가 정말 중요하냐라고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앨범 판매가 제일 많은 애들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얘네들이 지금 세븐틴이랑 스트레이키즈가 우리나라 앨범 판매량의 거의 한 30-40% 차지하거든요. 전체 앨범 판매량에. 그러니까 르세라핌이 앨범을 많이 파냐? 아닐걸? 그렇지 않냐? 저는 그래서 르세라핌이 오히려 그런 뭐 앨범이 안 팔렸다는 악재로 빠졌다. 저는 뭐 그냥 빠지든가 말든가 오히려 그는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돌은 원래 아예 그 앨범 판매량이 아니에요. 여돌은 원래는. 오히려 여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더 이제 그 남돌은 오프라인이랑 굿즈랑 뭐 이런 그 좀 유료 서비스가 많은 대신에 여돌은 출연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새는 뭐 쇼츠에 컨텐츠에 출연료에 광고비에 남돌이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돌은 광고를 겁나 하잖아. 뮤즈로서 여가수, 여자 모델, 여자 뭐 이런 그 뮤즈라는 단어가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런 상징이 되는 순간부터의 그 광고 효과, 광고 모델 그런 몸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남자와 여자의 비즈니스 차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당장 돈이 되는 거는 남돌이고 꾸준히 돈이 되는 건 남돌이고 한방은 여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K-팝은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분할 매수. 근데 성장이 내 눈엔 안 보인다, 그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섹터는 믿음이 없으면 빠졌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서 뭔가를 하셔야 돼. 액션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라 그러면은 이 섹터는 결국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제일 말 많이 나오는 이거잖아. 감원한다는데, 생산 안 된다는데, 재고가 늘어난다는데, 그냥 그 불확실한 거야. 근데 확실한 거 뭐 있어요? AI 투자 늘린대, 뭐 어디서 뭐 개발했대, 어디가 돈을 더 벌었대, 어디가 뭐 성장한대, 얘들 실적도 잘 나올 거래, 자신감을 보인대. 이러니 지금 AI 관련돼서만 주가가 가는 거야. 지금 유통주들이나 이런 애들, 금융주 이런 애들 보시면 뭐합니까? 감원 발표에 지금 미국의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얘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 7개 매장 폐쇄한다 그랬고요. 3,000명인가? 감원한다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얘기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얘들은 실적 발표하고 내려 꽂았어. 매장을 폐쇄한다, 건물을 팔겠다, 감원하겠다 그러면 장사 안 된다는 소리지. 이런 애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런 애들은 지금 새로운 온라인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CEO가 들어온다든지 프리미엄화를 한다든지 뭔가 큰 이벤트가 안 나오면은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바, 마소, 쓴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로 하이브를 하나 갖고 있다, 괜찮나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불확실성을 안고 가져가 보겠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비중이 차일 것 같아요. 삼바도 근데 비싸요. 삼바는 성장은 좀 확실해도 많이 비싸요. 삼바는. 그 삼바가 100만원 가기에는 올해 100만원 가기 좀 어려울 거야. 삼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그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저는 불확실성을 되게 좀 낮게 가져가려고 맨날 스윙주만 보잖아. 스윙주만. 그리고는 저는 이제 뭐 5년 10년 장기로 이렇게 뭐 몇몇 섹터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엔터 업계나 K-팝 업계나 아니면 뭐 그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야, 엔터가 확실하지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어떤 산업이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불확실성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주가 변동성이 커져요. 떨어지면 7% 8%씩 떨어지고 올라오면 10% 20%씩 올라가. 그래서 바이오가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바이오는. 그러니 바이오가 상하가 하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요런 섹터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막 이런 산업을 공부해보고 막 나는 실제로 공연도 다녀보고 하는데 진짜 와 옛날에 너무 달라, 그러면은 장투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아무튼 요 정도
하이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예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가 딱 이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솔직히 공부한다고 답이 나오는 섹터도 아니거든요. 이게 엔터 공부한다고 답이 나오겠냐. 야 누가 갑자기 뭐 은퇴를 한다든지 누구랑 뭐 갑자기 뭐 결혼을 한다든지 누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 학폭이 나왔다 뭐 약을 했다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것도 다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그것도 다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이 엔터 업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장사하는데 그 뭐 믿고 투자해도 되겠나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구조적으로 뭐 여러 뭐 팀들을 갖추고 있고 뭐 몇십 명이 활동하니까 여기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여기는 본인이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좀 무책임하긴 한데 본인이 믿고 투자하실 섹터예요. 믿고 투자해야 성공하는 섹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이 K-팝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막 문화가 어쩌고 해투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림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이 섹터에서 살아남는다. 이 정도는 본인이 좋게 생각해야 여기서 존버가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난 불확실한 건 싫어라고 해서 빼셔야지. 확실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요야, 파코 수용 쪼랩들 촉수헌금. 쪼랩들 아니야 쪼랩이라고 하기에는 모두한테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엔터 산업이 정말 좁고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해구의 한 끝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주식은 쪼랩일지라도 이 업계에는 아주 딥하게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깝치면 진짜 혼나 이 동네는. 알겠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JIP, 하이브, 그 다음에는 SM, 그 다음이 YG. YG는 좀 요렇게 말씀드리고 엔터에 대해서 또 열강을 했네요. 또 열변을 통했네요. 다시 보기 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